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카티스템 연골 재생 수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스템, 제대혈 줄기세포란 것이 무엇인지, 수술을 언제 진행하는지, 그리고 비절개 관절경 이식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재활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드리면 영어로 스템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줄기라는 말은 어떤 기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자기 복제 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한 것을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피부나 지방 같은 데도 존재하게 되고 골수에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우리가 정형외과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연골로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줄기세포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쓰게 되고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제대혈,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가 산모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탯줄과 태반이 이제 적출이 되게 되는데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제 탯줄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탯줄을 보통 기증을 받아서 기증받은 탯줄에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있는데요. 일단 제대혈 속에 있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이미 다 성장한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이제 노화가 없는, 가장 이제 출산하자마자 나온 이제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노화가 없어서 분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분화 능력이 뛰어난 거는 이제 성체 줄기세포가 아닌 그 태아 줄기세포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윤리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줄기세포 중에서는 가장 분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태아를 연결해주고 있는 탯줄의 혈액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 이상 반응이 적고 안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산을 하게 된 걸 기증받아서 쓰기 때문에 채취가 쉽고 그리고 특별하게 수술을 따로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 카티스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연골에 깨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연골 깨져 있는 부분의 주변부를 깨끗하게 다듬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연골, 이제 남아있는 연골을 좀 빡빡 긁어내서 밑에 건강한 뼈가 드러나게 하고요. 5mm나 4mm, 3mm짜리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골수가 나오게 하면서 이 구멍과 주변의 이제 표면부에 줄기세포를, 제대혈에서 배양한 줄기세포를 여기다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 카티스템 수술이라 그러고요. 내 것이 아닌 남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넣어주는 것이고 수술을 한 번밖에 하지 않고 나이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예전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제 허가가 났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비절개로 관절경으로 구멍만 2개를 뚫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절개로 하시게 된다 그러면 관절경으로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구멍 2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작은 수술 상처가 있고 관절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감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회복하는 게 빠르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021년 12월 달에 관절경으로 카티스템을 진행하는 수술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아소스코픽 테크닉즈라는 세계 유수 관절경 학회의 저널에 저희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 척추에 쓰는 주사바늘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긴데 그 긴 주사바늘을 옆으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어깨에서 쓰는 이제 수술 기구를 통해서 여기를 이 크로스된 부분을 자꾸 당겨주게 되면 이 공간이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이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줄기세포를 조금 더 쉽게 집어넣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줄기세포가 주변에 있는 조직에 가려지지 않게끔 잘 삽입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줄기세포 이식술의 결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또 CO2 가스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가스를 또 삽입을 해서 충분히 이제 말린 상태에서 줄기세포가 잘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정력이 더 높아지게 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사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6세 여자분이셨고요. 내원 전에 탁구 치다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본원의 내원에서 시행한 MRI에서는 연골이 이제 위에 쪽에 깨져 있는 모양을 보였고 실제 관절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5 곱하기 한 20mm 정도로 사이즈가 크게 내측에 있는 연골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 줄기세포로 카테스템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2년 후에 찍은 MRI에서 이 비어있던 흰색으로 보였던 비어있던 곳에 연골이 잘 자라있고 환자분도 무릎 안 붓고 잘 걸어 다니시고 구부릴 때 통증도 없어지셔서 증상이 이제 좋아진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55세 여자분이셨고요. 이분은 이제 연골 결손이 두 부위가 있었습니다. 안쪽에 체중이 실리는 부위에 여기도 한 25 곱하기 25mm 정도 상당히 큰 범위의 연골 결손이 있었고, 뚜껑뼈 쪽에 아래쪽에 있는 활차라는 부위의 연골에서도 한 20 곱하기 20mm 정도로 사이즈가 큰 연골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그러셨는데요. 5개월 후에 저희가 카테스템을 진행하고 5개월 후에 관절경을 다시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안쪽에 내측에 있는 연골도 잘 자라 있고 위에 있는 연골도 이제 잘 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1년 반 정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통증 없이 잘 걸어 다니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안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좀 있으셨는데, 이 비절개로 줄기세포 카테스템 수술한 경우에는 보통 이 연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속에 뚫어놨던 구멍을 뚫었던 뼈가 단단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 이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저희가 6주간은 보조기를 차용하라 그러고 목발 짚는 기간이 다른 수술에 비해 조금 깁니다. 2달에서 3개월 정도를 목발을 짚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처음 6주간 목발 짚을 때는 발끝만 디디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추가로 6주간 목발을 짚을 때는 체중 3분의 1만 디디면서 목발을 좀 떼는 연습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은 저희가 2달에서 3달 정도 목발을 짚게 될 때 어느 정도 체중을 안 실는 것이 사실 연골에는 좋고요. 체중을 또 너무 안 실게 되면 근력이 좀 빠질 수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6주 이렇게 해서 총 12주, 한 3개월 정도를 목발 짚는 게 연골 생성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육체 노동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릎 구부리고 펴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관절액이 무릎 속에 돌면서 연골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연골도 이제 몰딩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나도 가능한가? 줄기세포 이식술의 장점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에 제한 없이 수술은 진행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내 골수 세포가 아닌 남의 이제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남의 줄기세포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얘기를 드리고요.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보이는 경우에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연골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보통은 본인 연골을 쓰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모양이 고든 일자다리인 경우에는 저희가 연골 줄기세포 이식술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리가 O자 다리거나 X자 다리로 휘어 있는 경우에는 교정술을 같이 해야지 이식술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좋지, 단순하게 이식술만 해서는 다리 모양이 휘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지킬 수 있어야지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일을 하셔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수술 방법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줄기세포 이식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사진처럼 위아래 연골이 이미 다 닳아버려서 뼈랑 뼈끼리 만나고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판이 파열이 돼서 오랫동안 기능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연골이 손상이 좀 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활액막 염증이 심한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무릎이 많이 이제 부어 있는 경우에도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리 교정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다리 변형이 너무 심해서 교정술을 해도 다리가 일자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방치돼서 근 위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해서 연골을 만들어 들어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근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통증을 호소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경우만 선택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카테스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